강원도 강릉 성난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잔불을 정리하던 중에 이 머리 위로 불에 탄 정자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매몰된 건데요. 쉽게 무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고 그동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불은 진압했는데 두 번째 불이 또 났다고요. 그래서 그 불을 진압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데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방화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게 목재이다 보니까 잔불이 남아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네. 발화지점으로 지금 추산되는 게 바닥 쪽이라는 거예요. 네. 바닥이면은 불이 쉽게 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인화물질 같은 게 뿌려져 있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인화물질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나머지 것들 페인트 이런 것들은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열이 있으니까 팽창했는데 빈 신호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창고처럼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전기시설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화재처럼 뭐 합선이라든가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과연 일어났을까라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문제는 CCTV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이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이 성난정이라는 이 기와집 이 목재 건물 안에는 전기시설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 의한 합선 화재도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자, 성난정 근처에 호텔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 주민들이 이 성난정이 기운다고 하면서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다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목재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기해가지고 저쪽 회사에서 철파입 가지고 이제 지주목을 해씌우고 목재 건물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니까 피사의 사탄 모양으로 그런 단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쿵쿵쿵쿵 거릴 때마다 그리고 저 나무 판대기 있죠? 네. 저기 떨어져 내가 맞아 죽을 뻔했잖소. 자, 성난정. 글쎄요, 이렇게 오래된 고 건물인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문화재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뭐 문화재까지로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네.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사실상의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1956년에 지어진 이 목조 기와 정자인데요. 네. 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옆에서 지금 호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기울어졌다라고 하고 이 주민과의 어떤 그 마찰이 있었다는 것 얘기로 그 추정을 해볼 때 아마 이제 그 방화와 관련된 이 경찰의 수사가 그쪽에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무허가 건물이었던 성난정의 불을 끄기 위해서 아까운, 정말 안타까운 이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사연. 먼저 가장 맏형이고 가장 막내 소방관이었다고. 이영국 소방이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베테랑이 있고 정년 퇴임 1년 앞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매 노모를 모셨는데 원래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치매인 어머니 모시려고 이제 강릉 쪽으로 이제 자원해가지고 근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채우면은 퇴임인데 참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로 당한 거고요. 그 이호연 소방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임용됐다고 합니다.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야, 내가 이제 그 소방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내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사람인데, 몸 관리 소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평소 술, 담배도 안 했다고 해요. 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가장 베테랑과 가장 새내기가 이렇게 한 팀을 짜가지고 멘토와 멘티로서 같이 한 조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그리고 정년을 1년 앞두고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목숨을 담보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이 소방관들. 그런데 이 여전히 필요한 장비들은 선배들 거를 물려받거나 자기 개인 비용으로 구매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소방관이 지난 10년 동안 19명, 구조 활동 중에 순직한 소방관이 17명, 기타 사고로 11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 전에 소방관이 황당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집안에 난 불을 꺼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그 문값을 몰아내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뿐만이 아니라 뭐 안에 들어갔더니 가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파손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요구를 종종 받는다라고. 아니 그러면 소방관이 그거 물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을 꺼주러 들어간 사람인데? 지금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요. 네.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소방관이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그 불가피한 구조라는 게 아시겠지만 불이 타고 있으면 소방관들 입장에서 그런 걸 따질 처지가 못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여기로 안 가고 저기로 가도 됐었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소방관들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네. 뭐 소송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합의를 봐서 사비로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현재 그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등 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이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이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네.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 아직 논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만 이것이 이제 그 법적 효력을 갖는데 네. 아직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소방관의 경우에는 국가직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지방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소방관의 어떤 처우를 아하. 해결할 수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니까 네. 뭐 형편이 좀 넉넉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이 지방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원이 네. 너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한 4만 4천 명 정도 소방관이 있는데 그게 기준보다 한 19,00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네. 강원도 같은 경우만 봐도 거의 한 정원의 58% 정도만 있는 걸로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증원 문제 네. 이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두 분이 출동한 시간을 보시면 네. 토요일 오후 3시 하고요. 네. 일요일 새벽 4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잠들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시간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났게 달려가서 이 진압하는 분들이 소방관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교대로 돼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3교대로 못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을 제일 공약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주안점을 둬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꺼주러 들어온 소방관에게 문을 부쉈다고 물어내라고 하다니요. 그런 사람이 있군요.